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아마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영원히 네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네, 안녕하세요. 꿈튜버 영어 연구가 레미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린 곡은 나훈아님의 영영이었는데요. 예, 제가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이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못 만난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죽어서까지 영영 못 잊는다잖아. 저런 사랑 정말 애틋해요. 그쵸?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번째 녹음이에요. 첫 번째 녹음이 날라갔어요. 예, 목은 다 갔고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타이틀 보겠습니다. 짧은 영어 문구, 예쁜 영어 문구, perspective, sight,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자, 오늘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의 주제가 바로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예, 이 친구는 이제 빠이빠이 하고요. 안녕, 고생했어. 저 이런 이모티콘 되게 좋아해요. 귀엽죠? 예, 따뜻한 하루, 따뜻한 감성 편지,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자, 아마도 성적표가 나온 날인 것 같은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네요. 그리고 친구 얼굴도 역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엄마 그리고 딸 이 정도 연기하면 될까? 근데 연기할 부분이 따로 없어서요. 제가 좀 만들어가면서 해볼게요. 내려갈게요. 지금 예, 코맹맹이 소리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 방이 좀 추워요. 예, 그래서 지금 춥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에게 이제는 다정한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엄마가 야속합니다. 어렸을 적 아주 작은 것에서도 아끼지 않았던 엄마의 칭찬은 이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잘해서 이번에는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겠지? 싶으면 엄마는 그러게 저기 옆집 아이는 몇 점이나 받았니? 이렇게 다른 아이들은 어떤지부터 묻습니다. 우리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모, 힘든 일이 있을 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죠? 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루 중 부모님께 가장 많이 듣는 말을 물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생
우리 이쁜이 귀염둥이 아이고 순둥이. 초등학교 6학년생. 휴대전화 좀 꺼. 중학생. 공부해. 공부해.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은 줄었고 부정적인 말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요즘 고민에 대해 묻자 부모님과 이야기한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적 얘기에 민감하지만 진짜 저에게 심각한 고민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기 때문에 뭐 이제는 마음속 이야기를 딱히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한없이 자애로울 것만 같았던 엄마 아빠가 성적이 눈에 보이는 중학생이 되면 갑자기 변합니다. 이때부터 부모와 아이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은 아이들은 막다른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해 에서 공부해 로 변하고 점점 대화가 없어져가는 이 시대의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게 해야 회복될까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준 지금 내 곁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명언. 부모의 장기적인 시야가 자녀의 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루이 파스투에르. 자, 성적표가 나오는 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너는 몇 점이니? 옆집 아이는 몇 점이니? 이렇게 점수를 물어보시게 되는데요. 저는 엄마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줬으면 하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성적이 고른 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은 잘하고 못하는 과목은 못하고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편이었는데 한 번도 저희 부모님은 이 과목은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니? 이 과목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니? 왜 이 과목은 점수가 잘 나왔고 이 과목은 점수가 잘 안 나왔니? 라고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요 과목을 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체능을 좀 못하는 편이었거든요. 미술하고 체육을 못해서 지금도 그게 약간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에 대한 그 이상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옷도 이제 해서 입히고 요리도 되게 잘하고 싶고 근데 타고나기로 손재주가 없습니다. 글씨도 악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만들고 이러는 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요리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려고 하고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체육도 좀 해봤는데 예, 제가 그 심장이 좀 이렇게 많이 튼튼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달리기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다른 체육 과목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미술은 워낙 손재주가 없으니까 마블링만 진짜 좋아했습니다. 마블링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무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남들이 하는 것만큼 나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물어봐 주질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참 약간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정말 잘했네. 이 과목 좋아하니? 혹시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고 싶은 데 있을까? 아니면 아이가 엄마 나 이거는 학원을 좀 다녀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래 엄마가 보기에도 네가 이걸 정말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엄마랑 같이 요 근처 학원 어디 가서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한번 보고 올까? 그리고 네가 정말 거기가 가고 싶으면 엄마가 보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성적표가 나오는 날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하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좋아하는 곳에도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수학을 좋아했고요. 영어는 그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공부하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지, 영어는 나중에 이제 어린 왕자를 좋아하면서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어학을 늦게 좋아하는 편인데, 다른 친구에 비해서는. 근데 이런 걸 좀 엄마나 아빠가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물어봐 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별로 말을 안 해요. 예, 이렇게 방송하는 거 보면은 상상도 안 가실 테지만 제 이야기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고 공감하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엄마가 조금 물어봐 줬으면 했던 부분이, 나중에 내가 엄마가 되면 이 아이한테 물어봐야지 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생에서는 없을 것 같은데, 그쵸? 아쉽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자, 저는 좋은 엄마 대신에 그러면은 좋은 메신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부분 제가 영어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Parents' long-term perspective is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ir children's dreams. 루이 파스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의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걸 꿈으로 가지면 참 좋겠구나.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이끌어주면 좋지?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시야로 아이를 보게 되면 아이도 난 이런 부분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게 내 꿈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엄마랑 얘기해보니까 이걸 좀 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꿈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딱 적은 것 같아서 이건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그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영어 단어에서 메시지를 찾으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perspective하고 sight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하고 있네요. 자, perspective하고 sight의 빈도 그래프인데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았는데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네, 퍼스펙티브는 진짜 기대를 안 했는데 확 올라갔어요. 근데 이 확 올라간 부분이 그 정신의 발견하고도 일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정신적인 요소가 가미된 게 아닌가 볼 수 있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떨어졌다가 올라간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네요. 예, perspective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과정을 쭉 그려주고 있고요. 스페켈에는 look at입니다. 그래서 look at은 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선 대상부터 콕 찍고 그 대상을 쭉 따라가면서 보는데, observe, 관찰을 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뭔가 내 머릿속에서 하나 딱 잡아놓고 꼼꼼하게 그려가면서 체크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가 perspective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적극적인 보기가 된다. 이런 설명 살짝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같은 경우는 C에서 왔는데요. C는 그냥 follow예요. 그래서 follow with their eyes. 눈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눈의 흐름에 따라서 쭉 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적극적인 보기는 아니고요. 그냥 흐름에 따라서 가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를 뭔가 정신적 세계에서 사용할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쓴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어민들은 perspective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나왔던 그런 시야, 그러니까 직접 보는 거 아니죠. 물리적 봄과는 연결이 없어요. 얘는 오히려 think,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서 보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구분, 물리적 세계입니까? 정신적 세계입니까? 이렇게 세 개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지금도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상이 먼저 있고 그걸 찬찬히 보는 느낌이면 perspective. 그렇지 않고 눈의 움직임이 먼저,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얘가 눈에 들어왔어. 그거는 sight. 이 개념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현대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풀고 있는가? 예, perspective 같은 경우는요, a way of thinking about something, especially one which is influenced by the type of person you are or by your experiences, viewpoint. 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당신의 경험이 어떠한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예, 생각하는 방법. 이게 바로 perspective이고, 그럼 여기는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겠죠. 자, 누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문 잠깐 가보자. 예. His father's death gave him a whole new perspective on life.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재조명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perspective 같은 경우는 직접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보는 것, 즉 think, 생각하다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sight 같은 경우는 어떠냐? 얘는 정말로 보는 능력이에요. The physical ability to see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vision하고 같은 의미라고 적어놓기는 했는데 이 개념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리적 세계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발전할 요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얘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거였고 이렇게 1738년, 그 다음에 1892년, 1944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예, 표현들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사이트의 그 사용량도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둡니다. 그래서 찬찬히 가서 결국에는 2000년에 어떤 그 의미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랍니다. 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자, 지금은 새벽 1시고요. 사실 10시부터 녹음을 해서 신나게 녹음을 했는데 첫 번째는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는 용량이 너무 커서 유튜브가 뱉어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용량이 크면 안 된다고. 300메가 이상 가면 안 돼. 예, 그래서 다시 이렇게 녹음을 했고요. 지금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더 이제 알차게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눈을 한 반 정도 감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 돼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자, 그럼 마지막 끝인사 한번 해보자, 우리. 반말한다고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의 없어 보여요? 아닌데. 다시 존댓말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끝인사 해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나와 똑같이 믿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또 감사하고. 근데 오늘 오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치? 오빠 되게 서운하겠다. 사랑해. 자, 갑자기 확 현타가 왔었어. 그 다음에 할 부분이 없어서 그랬어, 오빠 얘기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3번 할 거냐? 네. 그 다음에 고마워, 사랑해, 감사해, 행복해, 소중해. 네, 이런 말들도 같이 해야겠죠? 근데 오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내가 서운해.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새벽 1시라서 지금 약간 무리한 상태고, 그래도 아까 그 영상을 올릴 수는 없었어요. 20분이다!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봬요.